전남도청 공무원노조는 매점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된 물품들이 모두 사무관리비로 결제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공개된 세부 자료는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광주를 찾은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5.18 유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전우원 씨를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두고 한평에서도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갈등을 조정할 정치적 역량이 필요해 보입니다. 각종 편의시설이 마련되고 다양한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 남학 신도시가 최근 젊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도청 공무원노조는 매점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된 물품들은 모두 사무관리비로 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공개한 세부 자료는 없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남도청 매점에서 구매 대행에 쓰는 인터넷 쇼핑몰은 G마켓 한 곳뿐. 의류, 가방과 모자 등 자파류, 스마트워치와 무선 이어폰, 태블릿 PC 등 고가의 전자제품이 G마켓 매점 계정을 통해 쇼핑처럼 이루어진 정황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매점을 운영하는 전남도청 공무원노조 측은 공무원만 이용한 게 아니라 노조와 매점 직원 등 전라남도와 관계없는 개인과 법인에서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도청 내 입주기관 등 매점 고객이 다양해 문제가 되는 물품들을 꼭 공무원들이 구매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또 일부러 있어서 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고객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상주 직원이 10명이 채 안 되는 전남도청 내 농협과 광주은행에서는 도청 매점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있는지 이걸 처음 알았어요. 그냥 저희는 그냥 눈에 보이면 여기 것만 산다고 생각을 하고. 본점에도 다 일괄적으로 하는 거라 매점에 쓰는 건 없어요. 본점에도 사고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제 돈으로 개인 물품을 구매하며 개인 계정이 아닌 매점 계정을 썼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공무원 노조 측은 개인 계정보다 매점 계정이 혜택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할인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전남도청 공무원이 사무관리비로 도청 매점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사적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고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공무원 노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를 찾은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5.18 피해자와 희생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전두환은 5.18 학살자이자 죄인임을 인정하며 사죄한 건데요. 5.18 민주묘지와 마지막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방문하는 등 사죄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전우원 씨가 5.18 희생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5.18 유족에게 할아버지 전두환의 학살 행위를 사죄하고 있는 겁니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유가족과 처음 마주한 기자회견에서 전 씨는 할아버지 전두환은 학살자이자 5.18의 주범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또한 죄인이고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하다면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죽어봤다가 저에게 이렇게 사죄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은 채 5월 영령의 묘비를 자신의 겉옷으로 닦은 전 씨. 최초 사망자 김경철 열사와 5.18 사형수 정동열 이사장의 묘소 등을 차례로 찾아 묘비를 닦으며 넋을 위로했습니다. 5월 영령이 묻혀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전 씨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묘지에 묻힌 5월 영령들이라며 너무 늦게 와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고 이렇게 와서 뵈니까 더 제가 뚜렷이 보이고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전 씨는 80년 5월의 마지막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찾아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5.18 당시 가족을 잃은 5월 어머니들을 만나 사죄했습니다. 5월 어머니들은 사죄해줘서 고맙다면서 전 씨에게 5.18 진상규명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겁나 무서운 엄마들이요 사실은. 하여튼 전두환이 젖자만 떠도 사지 떨고 쥐어 뜯어불고 싶은 심정인데. 전 씨는 5.18 진상조사에 협조하고 5.18 기념행사에도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전 씨가 진정성 있는 행보를 지속적으로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우원 씨는 오늘 공식 일정을 마치고 내일까지 광주에 머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5.18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광주 시민들은 학살 만행의 책임자 전두환의 손자를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전 씨가 다녀간 곳곳에는 전 씨의 행보를 지지한다는 응원이 이어졌고 전 씨가 가해자들의 사죄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우정훈 기자입니다. 전두환 손자 전우원 씨가 입을 떼자마자 객석에는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21일 도청 집단 발포 때 부상을 입은 아들을 병원을 찾아 헤맨 끝에 발견한 어머니는 끝내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한 맺힌 절규는 애써 감정을 추스르고 있던 다른 피해자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내가 방해했네. 얼마나 속이 아팠던 내가 여기까지 찾아오면 우리 그렇게 죽은 살 죽을 때 그렇게 고통받고 살았어. 끝내 사죄 없이 세상을 떠난 전두환. 43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의 머리 숙인 적 없던 그 가족이었지만 5.18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전 씨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전두환이 손자인데 이렇게 왔다고 반갑게 맞아주라고 말도 하고 언제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순자 씨를 비롯한 다른 직계 가족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시민들은 전우원 씨의 행보를 용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수를 하지 마세요. 여기 있어요. 수고를 하세요. 전 씨가 5.18 상처를 간직한 공간을 찾았을 때 시민들은 걸음을 멈췄고 전 씨를 시작으로 가해자들의 양심 고백과 사죄가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다 못했던 것을 와서 사죄하겠다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공감했고 정말 애틋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이게 이제 시초가 되어서 더 전 국민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왜곡된 그런 것들을 풀어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씨의 방문을 너그럽게 받아준 5.18 피해자와 시민들. 광주 시민의 따뜻한 용서가 다른 가해자들의 고백과 사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정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주 군공항 유치를 두고 찬성 측 주민들이 연이어 설명회를 열고 있는 한평군에서 반대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 군공항 이전을 두고 본격화될 찬반 갈등을 조정할 정치적 역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광화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추진되는 것은 도심 지역의 소음 피해 때문입니다. 1966년 건설된 광주 군공항은 85웨클 이상이 측정된 소음 피해 가구당 한 달에 3만 원에서 6만 원을 배상하고 있습니다. 수원, 대구, 광주 등 이전이 추진되거나 결정된 군공항 3곳에서만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국가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광주 군공항 이전이 추진되면서 가장 유력한 지역은 무안 등 4곳으로 압축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강력한 반발에 설명회 한 번 열리지 못했고 광주시와 인접한 한평군 사회단체가 군공항 유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불과 5개월 사이 5차례 설명회가 열렸고 찬성 측 단체도 2곳으로 늘었으며 광주시에 요구하는 조건도 행정구역 통합 등 다양해졌습니다. 미래 비전 제시하는 자리고요. 저희는 광주광역시와 통합을 전제로 한 군공항을 유치하려고 하는 단체입니다. 군공항 하면 소음 딱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한평 미래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구 3만 명의 한평군에서 찬성 측 단체에 소속된 회원은 1,000여 명. 찬성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민 회원 등을 중심으로 군공항 반대 대책위를 꾸리고 광주 군공항 이전에 진실을 알리겠다고 나섰습니다. 민항 기능이 없는 군공항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한평군으로 군공항이 확장 이전할 경우 비행 소음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에 계신 아이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자제분들 내지는 모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전투공항 옆에서 살으려고 하실 거냐고요. 광주 군공항 논의의 분수령은 다음 달로 예정된 특별법 국회 처리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군공항 무한 이전을 언급한 가운데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으로 확산된 군공항 문제를 풀어갈 정치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최근 남학 신도시가 젊은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오령지구 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구가 늘었는데 각종 편의시설이 마련되고 다양한 행사가 잇따르면서
남학 신도시가 한층 젊어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무안군 삼양읍 남학. 금요일 밤 식당과 술집은 물론 길가에도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대부분 20, 30대 젊은 층입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남학 상가를 찾는 손님은 40대 이상이었지만 최근 그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초창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손님이 대체적으로 많았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영업이 되는 것 같아요. 일본식 선술집이나 독특한 카페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분위기의 가게들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조금 더 조용한 술집을 더 찾는 것 같아가지고 평강보다는 남학이나 뒷길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먹거리뿐만 아니라 쉴 공간도 많습니다. 젊은 세대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서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공원에는 형형색색의 조명과 그네, 나무집이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만여 명이었던 남학 인구는 오령지구 입주 등으로 4만 3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일단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식사를 할 수 있는 뭐 식당이라든지 술을 마실 수 있는 또 그런 여가 공간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때 공무원들이 금요일이면 광주 등으로 떠나면서 썰렁했던 남학이 이제 목포와 무안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한층 탄탄해진 전력을 앞세워 통산 12번째 우승 도전에 나섭니다. 개막 직전 초대형 악재가 터진 어수선한 상황에서 2년 차를 맞은 김종국 감독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4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하고도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멈춰섰던 기아 타이거즈. 올해는 더 높은 곳까지 오르겠다며 겨우내 구슬땀을 흘렸고 외국인 투수 영입 등 선수단도 비교적 내실 있게 보강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투수진에서는 개막전 선발로 나서는 새 외국인 투수 션 앤더슨과 5선발 자리를 꿰찬 신인 윤영철, 여기에 중간 개투진의 김대유 등이 올 시즌 기대해 볼 만한 새 얼굴들입니다. 타선에서는 2년차 김도영의 활약 여부가 기아의 올 시즌 성적과 직결될 전망입니다. 트레이드를 통해 새 식구가 된 포수 주요상과 내야수 변우혁도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선수들입니다. 특히 외야는 오는 6월 최원준의 복귀까지 예정돼 있어 주전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부진하거나 부상했을 때는 그 공백을 메우는 선수들이 좀 적었는데 올해는 좀 더 그런 다른 선수들이 훨씬 더 그런 자리를 잘 메워줄 거라 생각하고. 하지만 단장의 불명예 퇴진과 이에 따른 현장 최고 책임자의 공백은 어떤 형태로든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선수단이 이 같은 악재를 얼마나 잘 헤쳐나갈지 주목됩니다. 기아는 내일부터 지난 시즌 우승팀 SSG를 상대로 개막 원정 2연전을 치르며 홈 개막 경기는 두산을 불러들여 다음 달 7일부터 주말 3연전으로 맞붙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장 첫날인 내일 목포, 광주, 여수 MBC가 정원 박람회장 야외 스튜디오에서 특집 뉴스 데스크를 진행합니다. 오늘 개막식에 이어 공식적으로 관람객을 맞기 시작하는 내일 MBC 3사는 특집 뉴스 데스크를 통해 이번 국제정원 박람회의 의미와 7개월간 펼쳐진 대장정의 이모저모 등을 심층 분석해 보도합니다.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고 있는 영암 왕인문화축제에 왕인 박사와 인연이 있는 일본 2개 도시 친선 사절단이 방문했습니다. 왕인 박사묘와 기념공원이 있는 히라가타시와 간자키시 시장들을 포함한 12명은 축제 전부터 영암을 방문해 다양한 우호 교류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2차 총파업으로 전남 지역 180여 개 학교가 빵과 우유 등 대체 급식을 했습니다. 이번 파업에 전남 교육공무직 가운데 14.2%가 참여했으며 이로 인해 도내 180여 개 학교에서 대체 급식을 했고 초등 돌봄교실 65곳은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임금 체계 개편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에 기본급 2% 인상안과 근속 수당 동결을 제시하며 차별을 방치하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원전수 방류 계획이 발표되면서 급등이 우려됐던 국내 천일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kg 기준 산지 천일염 가격은 지난달 14,0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소폭 올랐으나 지난해 연말보다는 오히려 1,000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또 산지 재고량이 36,000톤으로 평년과 비슷하다며 아직까지 특정 유통 주체 등이 사재기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